안녕하십니까. 트실트실 실전 모의고사 2회 사회해설 시작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가는 안교사의 수업의 일부이고 나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소문항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인데요. 가의 햇빛 모듬이 조사한 내용의 A부터 E 중에서 잘못된 내용을 찾아 바르게 수정하시오. 바로 햇빛 모듬이 이러한 내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A부터 살펴보면 오답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B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헌법재판소의 법률위원 결정 판결은 9명의 재판관 중에서 7명이 아니라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잘못된 부분이지요. 보통 많은 선생님들이 C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민사재판에는 원고와 피고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형사재판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있지요. 법률에서는 용어 한 끗 차이로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번입니다. 가와 나를 참고하여 기억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바로 기억, 여기 있죠. 조사 과정에서 기억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3심제, 2심제, 단심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었던 내용을 모의재판 대본에 반영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억은 바로 심급제도라고 합니다. 사실 3심제도라는 용어가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지만 여기 제시문에서 이미 3심제라는 용어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3심제, 2심제, 단심제를 묶을 수 있는 심급제도라는 용어도 한 번 더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제를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가의 니은과 나를 참고하여 안교사가 활용하고자 한 평가 방법과 면접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입니다. 먼저 니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니은이 이 부분입니다. 안교사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본차 시학습 주제인 법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질문지가 내용은 답안은 수업 활동과 조사 및 모의 재판을 통해 알게 된 지식적 측면에 대한 것이므로 구술평가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구술평가라는 것을 알고서 면접평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해 보겠습니다. 이 구술 시험은 주로 특정 주제나 문제에 대한 인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라면 면접법은 주로 정의적 영역이나 행동적 영역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약간 평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중점으로 해서 기술해 주시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나에서 그림이 나와 있죠. 선생님들께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삼권 분립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함으로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한, 2번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사법부, 즉 법원은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할까요? 대법관은 대법원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즉 행정부의 수장이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입법부, 국회를 견제하는 사법부의 권한은 즉 바로 위헌법률심사제입니다. 법률이 그 상위 규범인 헌법에 알맞은지 그 여부를 사법기관이 심사하고 그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안으로 견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러한 예시 상황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8번입니다. 가는 수석교사로부터 원격 컨설팅, 즉 문자로 주고받고 있는 모습이죠. 나는 컨설팅 이후에 5학년 교실에서 홍 교사가
사회 수업 장면을 한 내용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겠습니다. 1번 가해 수석교사의 제안을 참고하여 홍교사가 효과적인 인물사 학습을 위해 가와 나의 A에 공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발문, 바로 여기입니다. 수석교사의 제안을 참고하여 이렇게 수업에 반영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인물사 학습에서는 인물을 통한 시대적 상황의 이해뿐만 아니라 인물 그 자체에 대한 공감적 이해 또한 중시해야 합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 또는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힘으로 정의할 수 있죠. 즉, 학습에 적용해보면 학습자가 역사 속의 인물이 되어 그 시대 상황에서 직접 의사결정을 해보고 살아가는 것을 재현해봄으로써 과거의 인물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좀 더 모범 답안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실학자였다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어떤 방법을 제안했을까요? 와 같이 실제로 실학자가 되어서 고민하게끔 하는 교사 발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2번입니다. 홍교사는 수석교사의 조언을 듣고 사료학습을 위해 기억과 함께 니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제시하였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목민심서와 함께 니은, 추가 설명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사료학습을 구상할 때 교사가 유의할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는 사료를 활용하실 때 반드시 학생들과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여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모두 갖도록 하게 말이지요.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실학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하였으며 여러 저서를 집필하였다. 니은을 참고하여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쓴 목적을 서술하고 2번 정약용의 저서 중 여기 되게 수경의 말에서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저서 후보 중에서 살인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실무 지침서가 된 책의 제목을 찾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정약용은 백성들에게 올바른 가르침과 지도를 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선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알리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목민심서를 저술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번은 선생님들께 약간 상식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흠흠신서가 바로 이 살인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실무 지침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약용은 살인사건에 이 조사하거나 처형하는 과정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진행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율문에 밟지 못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에 지침서가 될 수 있는 바로 이 흠흠신서를 저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관련 저술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튼실튼실 실전 모의고사 2회 사회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